오늘 밤은 5월의 마지막 밤이에요. 저는 지금 창밖으로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딘가에서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겠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또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어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마지막 밤을 수없이 맞이해 왔어요. 그런데도 매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해요. 무언가 하나가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젊은 시절에 이 마지막 밤을 늘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냈어요. 그저 달력의 한 칸이 넘어가는 일일 뿐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한 달의 마지막 밤만큼 마음이 솔직해지는 밤도 없더라고요. 이 밤이 되면 지나간 30일이 한꺼번에 가슴으로 밀려와요. 잘한 일보다 힘이 되는 일이 먼저 떠오르고 받은 것보다 주지 못한 것이 먼저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마음 한구석을 안고 계실지 몰라요.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 역시 그렇게 수많은 마지막 밤을 지나왔거든요. 여러분, 한 달의 마지막 밤에는 보이지 않는 문 하나가 천천히 닫혀요. 저는 그것을 묵은 기운의 문이라고 불러요. 이 지난 30일 동안 우리 집안에 머물던 모든 것들이 그 문으로 빠져나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미처 풀지 못한 근심, 누군가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던 그 마음, 그 모든 묵은 기운이 오늘 밤 이 집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것들은 떠나지 못하고 다시 6월까지 우리 곁에 눌러앉아요. 저는 그 사실을 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잠시만 이 자리에 머물러 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살아오면서 직접 겪은 일들, 제 두 눈으로 본 것들을 여러분 곁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들려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 마음을 편히 하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영상 아래에 받았습니다 하고 한 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매달 이렇게 마지막 밤마다 제가 다시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거면 저는 충분히 고마워요. 저는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5월의 끝은 한 해의 절반이 다가오는 길목이에요. 봄이 다 지나가고 여름의 열기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그 기운이 바뀌는 자리예요. 저는 이런 날을 전환점이라고 불러요. 한 해 중에 이렇게 기운이 크게 갈리는 날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물어요. 옛 어른들은 이런 밤을 묵은 기운과 새 기운이 서로 스치는 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가오는 한 달의 결이 달라진다고 믿었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그런 말을 그저 옛 이야기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됐어요.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의 집은 어김없이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늘 무언가가 막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집에는 한결같이 묵은 물건과 묵은 먼지가 구석마다 쌓여 있었어요. 돈이라는 것은 참 이상해요. 어른들이 돈의 흐름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어지럽고 답답한 곳에는 좀처럼 머물지 않아요. 돈은 깨끗하고 정돈된 곳, 그리고 잠시 머물러 쉴 빈자리가 있는 곳으로 흘러가요. 저는 그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날짜를 한번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5월의 끝, 그 숫자들을 하나씩 더해보면 마지막에 9이라는 수에 닿아요. 옛 어른들은 9을 두고 한 바퀴를 다 돌아 마침내 채워진 수라고 했어요. 더 나아갈 곳이 없어 이제는 비우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밤을 마무리의 밤이라고 불러요. 무언가를 다 채운 뒤에야 비로소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치를 저는 살아오며 천천히 배웠어요.
가진 것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새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손을 펴고 묵은 것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그 빈손 위로 새로운 것이 내려앉아요. 오늘 밤이 바로 그렇게 손을 펴는 밤이에요. 저는 이 밤을 두려운 마감이 아니라 다정한 매듭이라고 여겨주셨으면 해요. 한 해의 절반이 저는 길목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 번쯤 수고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 자정이 되기 전에 저와 함께 몇 가지를 천천히 해보아요. 어렵지 않아요. 무릎이 편치 않으셔도 손이 느려지셨어도 괜찮아요. 마음을 담아 천천히 하는 것, 그것이 전부예요. 먼저 거실로 가주세요. 거실은 우리 집의 얼굴이에요. 손님이 들어와 가장 먼저 앉는 자리이고 우리 식구가 하루의 끝에 모이는 자리예요. 저는 그 거실의 동남쪽 모서리를 늘 귀하게 여겨요. 그 자리에 작은 그릇 하나를 놓고 굵은 소금을 한 줌 담아 두세요. 그리고 그 곁에 동전 새 댐을 가지런히 올려 두세요. 소금은 예로부터 묵은 기운을 거두어 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장독 때 소금을 두시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 시절 어머니는 소금이 집안에 떠는 것을 대신 마셔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동전 새, 주, 승, 새로운 흐름을 부르는 작은 씨앗이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정성이에요. 저는 이 작은 그릇 하나를 놓을 때마다 풍수라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풍수는 집을 꾸미는 기술이 아니에요. 제가 평생 깨달은 바로는 풍수란 내가 사는 자리를 정성껏 돌보는 마음 그 자체예요. 그 마음이 깃든 집에는 자연히 좋은 기운이 머물고 그 마음을 잃은 집에는 아무리 값진 물건을 들여놓아도 온기가 돌지 않아요. 저는 화려한 집에서 한숨 짓는 사람도 보았고 작고 소박한 방에서 환히 웃는 사람도 보았어요. 그 차이는 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식탁과 현관을 닦아주세요. 온 집을 다 쓰이고 닦으실 필요는 없어요. 전 늘 한 곳을 정성껏 닦으라고 말씀드려요. 식탁은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는 자리이고 현관은 모든 좋은 것이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이에요. 길이 깨끗해야 좋은 것이 들어올 길을 알아요. 저는 마음이 무거운 날일수록 현관을 닦아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문턱의 먼지를 닦아내면 신기하게도 제 마음의 문턱도 함께 닦이는 것 같아요. 저는 청소라는 것을 단순히 더러운 것을 없애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에게 청소는 내가 사는 자리에게 건네는 인사예요. 오늘 하루도 나를 품어주어 고맙다고 그렇게 손으로 쓸어주는 일이거든요. 저는 마음이 어지러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을 닦아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엉켜있던 생각들이 한 가닥씩 풀려요. 손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뒤따라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밤 현관을 닦으실 때 마음속에 묵은 근심 하나를 함께 떠올리며 닦아보세요. 그 근심이 먼지처럼 가볍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풍수의 깊은 이치는 바로 이 단순한 행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몸을 움직여 자리를 돌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달라진 눈이 결국 다른 길을 열어요. 그리고 지갑을 한번 열어보세요. 안에 든 돈을 한 장 한 장 꺼내 구겨진 곳을 손으로 가만히 펴주세요. 방향을 같은 쪽으로 가지런히 모아 다시 넣어주세요. 저는 이것을 돈을 귀하게 대접하는 일이라고 불러요. 어른들은 돈도 사람과 같아서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기억하고 또 찾아온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결국 내 하루를, 내 노동을, 내 삶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저는 오래전에 한 어르신을 알고 지냈어요. 그분은 형편이 넉넉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늘 지갑을 정갈하게 챙기시고
단돈 얼마라도 두 손으로 받고 두 손으로 건네셨어요. 제가 그 까닭을 여쭈었더니 그분이 잔잔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게 가졌다고 함부로 대하면 그 적은 것마저 떠나간다고요.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어요. 그분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끝까지 부족함에 쪼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사셨어요. 저는 그것이 곧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통장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가진 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밤 지갑을 정돈하실 때 그저 종이를 펴는 일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내 삶을 정성껏 매만지는 일이에요. 이번에는 부엌으로 가주세요. 올해의 고인물을 모두 비워주세요. 꽃병에 묵은 물, 주전자에 식은 물, 구석에 잊혀진 물 한껏까지 모두 비우고 맑은 물로 새로 채워주세요. 물은 흐름이에요. 고인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맑아요. 저는 고인물을 비울 때마다 제 마음에 고여있던 묵은 서러움도 함께 흘려보내요. 그러면 가슴이 한결 가벼워져요. 저도 한때는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을 담아두고 살았어요. 누가 했던 모진 말, 풀리지 않던 억울함, 다 비우지 못한 욕심까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끌어안고 있을수록 제 안의 물도 점점 탁해지더라고요. 비우는 일이 또 채우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참 늦게야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마음으로 한마디만 되뇌어 주세요. 5월의 묵은 기운은 이제 떠나갔다고, 6월에 좋은 흐름이 내게로 다가오고 있다고 3번만 천천히 되뇌어 주세요. 저는 이것이 헛된 말이 아니라고 믿어요. 우리가 입 밖고 또 마음으로 내는 말은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요. 매일 부족하다 되뇌는 마음에는 부족함이 자리 잡고 고맙다 충분하다 되뇌는 마음에는 평안이 자리 잡아요. 저는 그 차이를 한평생 지켜보며 살았어요. 자, 이제 오늘 밤에 가장 고요한 순간이 다가왔어요. 자정이 되기 전에 저와 함께 작은 의식을 치러보아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한 달을 정성껏 배웅하고 새 달을 맞이하는 마음의 절차예요. 먼저 거실의 불을 잠시 모두 꺼주세요. 1분만 그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지나간 한 달에게 수고했다고, 고마웠다고 마음으로 인사해 주세요. 기뻤던 날도, 눈물이 났던 날도 모두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 다시 거실에 불을 켜주세요. 그 불빛이 바로 새로운 흐름의 첫 빛이에요. 어둠 뒤에 켜지는 불빛처럼 우리 삶에도 늘 다시 밝아지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저는 그 짧은 어둠의 1분을 참 귀하게 여겨요. 우리는 너무 오래도록 불을 켜둔 채 살아요.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지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가 올라와요. 이만하면 됐다고, 오늘도 참 애썼다고요. 저는 그 목소리가 바로 우리 안에 깃든 본래의 평안이라고 믿어요. 평소에는 분주함에 묻혀 들리지 않다가 모든 불이 꺼진 그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들리는 목소리예요. 그러니 그 1분을 서둘러 넘기지 마세요. 어둠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어둠은 우리가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다정한 품이에요. 그 품 안에서 한 달의 짐을 가만히 내려놓고 나면 다시 켜진 불빛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까 놓아둔 소금 그릇을 두 손으로 가만히 받쳐들고 거실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한 바퀴 돌아주세요. 무릎이 불편하시면 몇 걸음만이라도 괜찮아요. 그 걸음으로 묵은 기운을 부드럽게 쓸어낸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동전 세 땀을 지갑이나 작은 함에 넣어주세요. 다가오는 한 달의 작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손을 가슴에 올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며 조용히 고마움을 전해주세요. 이 집이 있어 고맙다고, 이 하루가 있어 고맙다고. 저는 이 마지막 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마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위에 마음의 도장을 찍는 일이거든요. 이 의식을 자정 전에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 달라진 것이 느껴질 거예요. 손에 잡히는 변화가 아니에요. 마음의 결이 한 톤 맑아지는 그 느낌이에요. 저는 그 고요한 변화가 결국 삶의 흐름을 바꾼다고 믿어요. 마음이 맑아진 사람은 같은 일 앞에서도 다른 길을 보거든요. 그것이 제가 평생 지켜본 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밤에는 삼가야 할 것들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무서운 금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마음을 흐리지 않기 위한 옛 어른들의 다정한 당부라고 생각해요. 첫째, 날이 어두워진 뒤에는 쓰레기를 멀리 내다 버리지 마세요. 옛 어른들은 한 달의 마지막 밤에 무언가를 집 밖으로 던지듯 내보내는 것을 꺼렸어요. 다가올 좋은 것까지 함께 내던지는 마음이 될까 해서예요. 둘째, 이 고요한 밤에는 큰돈이 집을 드나드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굳이 이 밤에 셈을 치르고 죽을 받느라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지 마시고 평온한 날을 골라 차분히 하세요. 셋째, 이 밤만큼은 식구끼리 언성을 높이지 마세요. 화가 난 기운은 집안의 맑은 흐름을 흐려놓아요. 저는 마음이 끓어오를 때면 잠시 입을 닫고 물 한 잔을 마셔요. 그러면 그 기운이 가라앉아요. 넷째, 거실을 어둡고 어지러운 채로 자정을 넘기지 마세요. 어둡고 흐트러진 곳에는 묵은 기운이 숨어들어 3달까지 따라와요. 단정한 거실 하나가 단정한 한 달을 불러요. 다섯째, 돈이 없다고 살기 힘들다고 자꾸 입으로 대내지 마세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뱉는 한탄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부족함을 자꾸 부르면 마음이 정말로 부족해져요.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가진 것을 헤아려 보세요. 따뜻한 이불 한 채, 식구들의 잠든 숨소리, 매일 다시들의 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에요. 오늘 밤 이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워요. 저는 압니다. 끝까지 귀를 기울이는 마음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요. 오늘 밤 여러분은 묵은 기운을 정성껏 배웅했고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자리를 마음 안에 마련해 두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6월을 맞이하세요. 좋은 흐름은 기회는 그리고 귀한 인연은 서두른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고 자리를 정성껏 마련해둔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와요. 오늘 밤에 여러분처럼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잘 살아야 한다고 자신을 다그치지도 마세요. 그저 오늘 이 한순간을, 이 고요한 밤을 온전히 누리세요. 지금 이 순간 평안한 사람이 결국 평안한 한 달을 살아요. 여러분,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한 가지를 가장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좋은 흐름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어떤 큰 행운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오늘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식구들의 얼굴이고 따뜻한 물 한 잔이고 아무 일 없이 저무는 하루의 평온이에요. 우리가 늘 그것을 지나쳐버려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가진 것을 헤아릴 줄 알게 되는 그 순간 부족하던 삶이 갑자기 넉넉해져요. 저는 그것을 마음의 풍요라고 불러요.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는 일도 결국은 이 마음의 풍요를 되찾기 위한 길이에요. 깨끗해진 거실을 바라보며 잔잔히 차오르는 그 흐뭇함, 바로 그것이 좋은 기운의 시작이거든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그 흐뭇함이 작게라도 피어났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요. 저는 다음 달 마지막 밤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게요. 그때 또 여러분 곁에 나란히 앉아 오늘처럼 조용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 잊지 마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두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에 받았습니다 하고 한 줄 남겨주신다면 저는 그 한 줄을 읽으며 여러분의 평안을 마음으로 빌어드릴게요.
5일 밤 부디 깊고 편안한 잠을 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한 달의 첫 햇살을 맞이하시길 바라요. 저는 늘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